만약 피고가 외도를 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 위자료 증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소장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시청해주세요. 10년차 이혼 상간소송 전문가이자 상간사건만 수백 건 진행해온 제가 현명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가정이 있는 줄 알면서도 만난 경우와 전혀 모르고 만난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실제 불륜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 금액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해서 위자료 금액을 감액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여기서 구상권이란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외도라는 것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배우자를 제외하고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는 같이 외도한 너도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 일부를 부담해라 라고 하는 것이 구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보면 상간자들끼리 똑같이 잘못했다고 봐서 반반씩 부담하라고 판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런 구상권을 포기할 테니 위자료 금액을 낮추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해서 판결을 받으실 수는 없고요. 조정이나 화해 공고 결정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개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받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조정회부 결정을 하거나 화해 공고 결정을 하겠다는 의중을 보이는데요. 바로 이때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위자료를 감액해달라는 부분을 명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원고와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 어린 사과부터 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간소송은 피고의 행동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이다 보니 피고가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사과를 하는지 여부가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됩니다. 만약 피고가 외도를 한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 위자료 증액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분들 만나보면 나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하도 구애를 해서 만나게 됐다. 늘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연락을 했다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땐 원고의 배우자가 먼저 꼬리쳐서 만났으니 위자료 깎아주세요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원고 배우자를 만난 건 잘못했다. 다만 자신은 연락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 배우자가 계속 연락을 해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로 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고 배우자 만난 경위나 만난 기간, 만난 횟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해서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강경할 요소가 있다는 것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낸 경우와 10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경우 두 가지 사안은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위자료라는 것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니 과연 어느 쪽이 위자료 금액이 높을까요? 그렇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해서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두 번째, 가정이 있는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난 경우에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만난 경위에 대해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만났거나 지인을 통해서 소개팅을 했다며 나는 당연히 싱글인 줄 알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서 결혼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 결혼정보업체를 통해서 남성을 만나서 교제한 의뢰인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성의 와이프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서 그제서야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남성과 만나게 된 계기, 남성이 결혼 사실을 숨겨온 정황, 그리고 의뢰인이 남성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주장 입증을 해서 원고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어요 라고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법률혼이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만났어야지 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참고로 하나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상간 피고분들이 통고장이라는 서류를 받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통고장에는 너 내 배우자랑 만난 거 다 알고 있고 증거도 확보했어. 상가소송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합의하려면 며칠 내로 연락을 줘라는 무시무시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요즘 상간사건 원고 측 대리를 맡으면 이러한 내용의 통고장을 먼저 보내는 것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 보통 상간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왜냐하면 원고 입장에서는 믿져봐야 본전이에요. 상간자가 응해서 순순히 돈을 주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소송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때 상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선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가 문제겠죠. 상간소송이 진행되면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 외에도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라면 차라리 그 금액을 주고 빠르게 종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진행하면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의 통고장을 들고 오시면 차라리 소장을 기다리시는 게 낫겠네요 라고 답변 드리곤 합니다. 그리고 통고장에 적힌 합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어요. 말 그대로 합의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을 조율해 가는 것이거든요. 상간자 역시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보통 상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배우자나 가족 혹은 직장에 불륜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넣기를 희망합니다. 상간소송으로 갔을 때보다 더 큰 금액을 주고 합의하는 이유가 대부분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꺼려져서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상간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상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위자료 금액을 낮추는 노력도 해보셔야 합니다. 원고 입장에서도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피고가 다시 엮이는 상황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상간사건 피고야말로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상간소장이나 통고장을 받으시면 하루라도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을 직접 진행하신다면 법원에 출석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곤 합니다. 부디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손해보거나 억울한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